안녕하십니까, 미스터뱅입니다. 부산은행에서 채용 연계형 인턴 모집 공고가 떴죠. 7월 23일까지 마감인 우리 BNK 부산은행 채용 연계형 인턴 자소서 필성 포인트, 우리 마이멘토와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이제 채용하는 거는 지역 인재도 있고 비지역 인재도 있고 IT도 있고 뭐 디지털도 있고 이쪽 다 있죠. 여러분들에게 맞는 쪽으로 한번 지원을 해보시고, 자소서 5개 문항, 지금 각각 600자씩 총 3,000자 정도 분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부산은행은 어떤 특징이 좀 있냐면, BNK 경남은행도 마찬가지고요. 자소서 문항이 살짝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문항도 과거에는 좀 길었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이번 인턴이니까 자소서 문항이 자체가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만은 쉬운 문항만은 또 아닌 것처럼 보이네요. 1번, 은행원을 직업으로 희망하는 이유. 왜 은행원이 되려고 하냐라고 하는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부산은행 지원 동기를 적어달라.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자소서는 항상 형식이라고 하는 게 좀 갖추어지면 상당히 읽기 좋고 보기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형식적인 걸 먼저 한 번씩 계속 이야기를 하죠. 이 여백이 총 600자를 적어야 되는 분량이라면 소제목을 하나 적고 300자, 그 다음에 또 소제목을 하나 적고 300자, 가능하면 최대한 한번 지켜보도록 하시고요. 필승 포인트, 왜 은행원이 되려고 하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과거부터 참 여러 가지 많은 자소서 글들이 있었는데요. 사람들 만나는 거 좋아한다, 누군가를 도와주는 거 좋아한다, 금융이 재밌다, 뭐 자금 관리하는 게 재밌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은행권, 금융권에서 지금 상당히 큰 변화가 있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저는 한 몇 년 전부터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나올 때부터요. 앞으로 은행원이라고 하는 이 직업은 상당히 도전적인 직업이 될 거다.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한다, 누구 도와주는 거 좋아한다, 뭐 공익성이다, 너무 바르디 바른 이런 표현보다는 미래에 대한 진취적인 이런 느낌이 좀 나오도록 관점에서 이 왜 은행원이 되려고 하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여러분들이 적을 수 있을까? 저는 누구보다 진취적인 사람이다, 도전적인 사람이다, 이 시대적인 도전에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다, 이런 느낌이죠. 자, 그런 느낌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 이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뭐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한다, 이것도 이유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너무 우리 지원자들이 많이 적고 있으니까 살짝 한 피해 가보는 것도 방법이 될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왜 부산은행이냐라고 하는 건, 이건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지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부산은행에 대한 기업 분석이나 이 내용을 유튜브에서 이야기해드리지는 못할 것 같으니까, 나름대로 부산은행에 대해서 강점, 약점 이런 걸 좀 조사를 해보셔서, 지방은행 중에 대구은행 같은 경우에는 전국구 시중은행으로 이제 올해 안에 계획을 만들어낼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부산은행하고 경남은행, BNK 금융지주는 계속 지방은행으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왜 그런지 그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조사를 해보고, 지역은행으로서 부산은행의 역할, 이거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보고 왜 부산은행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적었으면 좋겠고, 여기 소제목 적고 이제 300자씩 이렇게 나눠서 적어보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냥 300자씩 나누지 않고 길게 하나의 글로 이렇게 적으면 안 되냐? 아무 상관없습니다. 되는데 600자 안에 여러분들이 은행원이 되려고 하는 이유도 나와야 되고, 부산은행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도 나와야 되고, 이 두 개가 다 나오기만 하면 상관없으니까 꼭 300자, 300자 저렇게 나눈다, 1안이고 2안으로는 600자를 길게 하나의 글로 적어볼 수도 있겠다. 2번, 은행원에게 필요한 역량이 뭐라고 생각하냐? 그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원자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 기술해 보라. 600자를 적게끔 되겠습니다. 자, 먼저 맨 위에 소제목을 하나 적으시고요. 은행원이 되는데 어떤 역량이 중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한 150자 정도를 작성해 본다. 중요한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서 나는 이러이런 노력을 해왔다 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과거 경험 사례가 나오겠죠. 끈기도 좋고 금융 전문성도 좋고 뭐 어떤 내용이든지 상관없습니다. 350자 중간에 길게 좀 적고 마지막에 100자 정도는 입행 후에도 이렇게 역량을 개발하고 이 역량을 활용해서 이렇게 활용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100자 정도를 적어보자. 이렇게 이제 형식을 먼저 나누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필성 포인트를 보면, 자, 어떤 역량을 적을까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스러울 텐데요. 자, 여기 두 번째 제가 KSA라고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K는 knowledge라고 하는 거, 지식적인 거죠. 두 번째 S는 스킬입니다. 기술적인 역량, 뭐 영업력이라든가 이런 것도 좋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attitude라고 하는 태도, 자세 이런 측면이죠. 자, 그래서 KSA라고 하는 저 지표 중에 여러분들이 knowledge를 적을 건지, 스킬을 적을 건지, attitude를 적을 건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좀 해보시고, 대부분이 많은 분들이 어디에서 많이 적냐면 K와 S 쪽에서 많이 적으니까 여러분들은 attitude 쪽도 고민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은행에서는 생각보다 attitude가 상당히 중요한 역량이 될 수 있습니다. 자, attitude에는 그럼 어떤 역량이 있냐라고 하면 아까 제가 짧게 이야기했습니다만 뭐 끈기가 될 수도 있고
정직함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대인관계가 될 수도 있고, 소통이 될 수도 있고, 긍정적인 마인드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애티튜드와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나는 그럼 두 가지 적으면 안 되냐? 이런 질문도 나올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적어도 됩니다. 만약에 두 가지를 적는다면 KK, SS, AA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적는 것보다 K 하나, S 하나 또는 K 하나, A 하나 이런 식으로 적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추천하고 싶은 역량은 이 S와 A 쪽입니다. 지식적인 부분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중요도가 높지 않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살짝 내려놓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 역량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적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어디에 적어도 좋습니다. 여기 맨 위에 지금 어떤 역량이 중요한지 150자 적으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에다가 나는 땡땡땡 한 역량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뭐기 때문이다. 그런 식으로 2번을 한번 적어보시고, 그 다음 3번 한번 보죠. 입행 후 업무 수행 계획과 자기개발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해달라. 업무 수행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자기개발은 어떻게 해나갈 거냐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채용형 인턴이다 보니까 인턴 기간 중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신입병원 전환이 됐을 때 그 이후의 상황을 적어도 좋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300자, 300자 이렇게 나눠 놨는데요. 맨 위에 소제목 하나 적고 업무 수행 계획에 대해서 300자, 그 다음 자기개발 방안에 대해서 300자. 그럼 눈에 딱 들어오고 좋겠습니다만은 그냥 길게 하나의 글로 적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자,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글 적는 내용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 업무 수행 계획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지역인재, 비지역인재 이렇게 채용하는 부분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지역인재로 지원하면 그 지역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업무 수행을 하겠다. 지역적인 어떤 기반, 지역적인 베이스가 좀 나와야 될 거고, 비지역 인재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른 분야가 나오겠죠. 좀 감안해서 적어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직무가 개인금융, 자산관리, 그 다음 기업금융, IB 뭐 이런 쪽이 있지 않습니까? 요것과 아무래도 연관이 돼야 되겠죠. 뭐 자기개발 방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적극적인 업무 수행 계획. 이거는 제가 무슨 말인가 하면, 대부분 여러분들이 자기개발이나 업무 수행 계획을 적으라 그러면 지식적인 부분 또 많이 적습니다. 뭐 이렇게 공부를 하겠습니다. 대학원을 지나가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말이죠. 나쁜 건 아닌데, 그렇게 은행이라고 하는 것이 또 사회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공부의 확장판이 아니고요. 사회생활은 많이, 학교생활과 많이 동떨어집니다. 여러분들의 그 머리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손발이 많이 움직여야 됩니다. 직접 사람을 많이 만나고 하는 이런 내용이어야 되죠. 자, 그래서 같은 공부를 하더라도 스터디 조직을 만들어서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부딪히면서 공부하는 게 있을 거고, 그냥 내가 책상 앞에서 앉아서 하는 공부가 있을 텐데, 기업에서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책상 앞에서 하는 이런 공부보다는 부딪히면서 하는 공부, 그렇게 실전에서 하는 공부, 그런 공부를 좀 해나갈 수 있도록 계획을 좀 세워보시면 좋겠다. 이 밑에 마지막 네 번째 자기개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맨 먼저 떠오르는 게 어떤 자격증을 딸 거냐 이런 것 떠오를 거예요. 자, 그런 게 아니라 뭐 입행 동기들끼리 스터디 조직을 만들겠다거나, 대학교에 내가 모교를 찾아가서 거기서도 또 네트워크를 만들어 보겠다거나, 발이 움직이는, 여러분들의 몸이 움직이는 그런 자기개발 방안, 이런 방안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자, 3번은 그렇게 한번 적어보시고, 4번은 디지털 중심의 금융 미래. 중요한 경쟁력은 뭐냐? 너의 장점과 연관지어서 기술해보라. 600자죠. 자, 여기 4번 구조는 2번 답변 적었던 구조랑 비슷하게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50자, 350자, 100자 이렇게 나누었던 그 구조인데요. 디지털 금융 미래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부산은행에서 이런 역량이, 경쟁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왜 그 경쟁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또 같이 적어주면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의 장점과 경험 사례를 통해서 이제 좀 노력해왔다라고 하는 그런 경험 사례를 한 350자. 그리고 입행 후 활용에 대해서 100자. 그렇게 구조를 한번 잡아봤으면 좋겠고, 디지털 미래에 대비한 경쟁력이 어떤 경쟁력이 있을까라고 하는 거에 대한 고민.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유튜브를 보고 계신 분들은 물론 IT 쪽도 계시겠지만 문과생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과생으로서 어떤 경쟁력을 가질까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대부분 어떤 자격증을 따고 또 뭐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디지털 뭐 코딩 능력 뭐 이런 쪽이 있어야 될 텐데, 자, 코딩 능력 배우는 거 좋습니다. 코딩 능력을 배우지 말라는 게 아니라 문과생으로서 먼저 갖추고 있어야 될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건 분석과 기획 능력입니다. 자료가 만들어지면 그거를 분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분석하지 못하고 이 코딩을 한다는 건 이건 전공 자체를 그냥 바꿔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문과생으로서의 역량을 갖춘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코딩을 배우는 건 얼마든지 배워도 좋습니다. 그러나 문과생으로서 갖춰야 될 거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코딩을 배우겠다 바라지 않는 거란 말이죠. 그 다음 문과생으로서 이과생에 비해서 더 우월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다면 그건 분석과 기획 능력이다. 이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분석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기획을 할 것인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적어봤으면 좋겠고, 본인의 장점도 그런 관점에서 좀 결부를 시켜보면, 근데 이과생이라면 또 다르겠죠. 개발이라든가 기술적인 스킬이라든가 이런 걸 점점 업그레이드 시켜나가는 것도 충분히 이제 경쟁력이 되겠죠. 자, 그런 관점으로 4번을 한번 접근해 보시고,
자, 마지막으로 5번을 한번 보죠. 최근 직무와 관련해서 사회적 이슈 중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한 가지 이슈를 선택하고 이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기술해달라. 자, 여기는 제가 형식을 어떻게 나눴냐면 맨 위에 소제목 하나 적고요. 어떤 이슈에 대해서 내용을 간략하게 150자 정도를 적어본다. 그리고 왜 그 이슈가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그까지 말이죠. 그 다음 밑에 450자 정도는 본인의 견해를 적어보겠다. 이슈를 먼저 선정을 해야 되겠죠. 자, 최근에 어떤 이슈가 있었을까요? 자, 예금 보호 한도, 그 다음에 새마을금고, 디지털 뱅크런, 금융사고, 금리 인상, 뭐 여기 지금 적히진 않았습니다만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지방은행의 시중은행화, 그 다음에 저축은행의 뭐 지방은행화, 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슈를 선정하십시오. 어떤 내용도 다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직무와 관련된 그런 금융 쪽과 관련된 이슈를 하나 선택을 하고, 분량과 구조, 여기는 제가 왼쪽에서 지금 적어 놓았던 150자, 450자, 자, 이 자신의 견해 이 부분이 좀 길어야 됩니다. 그렇게 적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 견해에 대해서는 한 2가지, 3가지 정도를 생각을 해서 항상 견해를 적을 때는 첫째, 둘째라는 이런 표현들이 꼭 같이 적히도록, 이러이런 이슈에 대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땡땡땡 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고 땡땡땡 한 생각에 대해서 설명 좀 하고, 다시 또 둘째, 땡땡땡 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설명을 좀 하고.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글을 좀 적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총 5개 문항이고요. 전체적으로 난이도나 중요도나 뭐 이런 관점에서 분량은 다 600자씩인데 중요도로 봤을 때 아무래도 왜 은행원이냐, 그리고 왜 부산은행이냐, 지원 동기에 대한 질문이 제일 중요하다, 제일 어렵다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1번 문항을 제일 중요하다, 또 어렵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놓았고요. 그 다음에 이 4번 질문이라고 저는 이제 봤는데, 이건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문과생들이 많이 본다는 전제하에 이 디지털 역량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적을까, 디지털 경쟁력에 대해서 그 부분이 좀 어렵게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2번, 3번이 다 같이 어렵습니다만은 그래도 비슷한 난이도를 보이고 있지 않나. 자, 5번은 제가 적지 않았습니다. 5번은 시사 이슈에 대한 여러분들 객관적 견해니까 이건 난이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7월 23일까지 부산은행 인턴 채용하는 자기소개서 적게 되죠. 부산은행 자기소개서뿐만 아니라 금융공기업 취업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 마이멘토와 함께하고 있습니다.